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인공 재현은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서울의 도심은 복잡하고 소란스러웠지만 재현이 다니는 작은 IT 회사의 사무실은 벼랑간 고요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컴퓨터를 끄고 집에 가는 것뿐이었다. 컴퓨터를 끄고 나니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서기 시작했다. 모든 불이 꺼진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버튼이 빨간색으로 빛났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잠시 멍하니 서 있는 동안 복도 끝에서 든든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오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누가 아직 사무실에 남아있나? 라고 생각하며 재현은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듯 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편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빠르게 탑승했다. 그러나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조차 반응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불안이 엄습했지만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보았다. 그제서야 엘리베이터는 문을 닫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버렸다. 불은 깜빡였고 무엇인가 끼익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비상 버튼을 찾았지만 계속 깜빡이는 조명 때문에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벽을 통해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점점 커져갔다. 마치 벽 저편에서 무언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재현은 공포에 질린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재현아, 그 소리는 분명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채 뒤돌아보지만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두운 화면을 확인해보니 알 수 없는 발신자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주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친구 민수의 목소리였다. 재현아, 왜 그러고 있어? 그 목소리는 평소 민수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였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재현은 한숨을 삼켰다. 민수야, 어떻게? 너 곧 올 줄 알았어. 나랑 같이 가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현은 움직일 수 없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점차 내려가기 시작했고 문이 열릴 때 그는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재현은 엘리베이터를 뛰쳐나와 아파트 로비로 나왔다. 로비는 평온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불안과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민수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왜 전화가 온 걸까? 정말 민수였을까? 그날 밤 재현은 계속해서 그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동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 사무실에 존재하는 듯했다. 결국 재현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엘리베이터는 결코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방문할 때마다 그는 항상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상한 그림자와 두드리는 소리는 그가 아는 한켠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것은 단지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리고 재현에게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청년 민혁은 낡은 집을 사들였다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구입해야 한다는 마음에 급하게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처음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민혁은 조금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지만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그냥 넘겨버렸다. 집으로 이사를 온 첫날 밤 민혁은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그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바로 이때였다. 누군가 거실에서 천천히 걷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발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고 중간중간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곤 했다. 그는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다. 그러나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도 잠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발소리. 민혁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집에 와서 함께 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그와 친구 둘은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있기로 했다. 1시 50분쯤이 되었을 때 집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2시가 되자 또 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모두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민혁은 동영상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갑자기 발소리가 멈추더니 문득 집 안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가까운 절을 찾아갔다. 스님은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말하며 집을 정화하기 위한 의식을 제안했다. 스님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가 정화 의식을 진행했다. 의식이 끝난 후 몇 주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혁은 드디어 그 집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민혁은 다시 그 소리로 잠에서 깼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다. 소리는 다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다락방에는 이사할 때부터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그는 거길 향해 조심스레 올라갔다. 다락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에는 모르는 가족이 찍혀 있었고 일기장은 그들의 마지막 이사를 기록하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서 가족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내용과 끝내는 자신도 무언가에게 쫓기며 이곳에 숨었다는 글이 남아 있었다. 이후 민혁은 다락방을 정리하고 가족의 예전 거주지를 찾아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가족은 그 집에서 오래도록 살았으며 모두 갑작스레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 집의 저주에 관한 소문도 많았지만 민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결국 그는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민혁의 이사 이후 그 집은 다시 주인을 기다리며 비어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멀리하고 있으며 누구도 그 발소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에서 한밤중에 들리는 발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터넷 공포 썰을 각색하여 창작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사용자가 기묘한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경험을 여기서 풀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허구라 여기겠지만 그때 기억은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글쓴이는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날고파가 된 한 산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과거 유명한 온천 여행지였으나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되고 지금은 폐쇄된 지 오래였습니다.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던 친구들은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캠핑 장비를 챙겨 밤늦게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장은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밤을 보내면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침낭에 들어가 떠들며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친구가 반쯤 부서진 문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처음에는 다들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틀림없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가장 용감한 친구가 손전등을 들고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그를 따라왔고 그의 뒤에 서서 조심스레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모두가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썩은 나무 냄새와 먼지만이 그들을 맞이했을 뿐이었습니다. 약간의 안도감과 불안함을 품고 돌아서는 찰나 등 뒤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확신하게 그 목소리는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뭉쳐서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말이 어디서 들려왔는지 누가 말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서둘러 장비를 챙겨 그곳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도망치다시피 산장을 빠져나왔고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험담처럼 그 이야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이 일을 겪은 뒤로 꿈속에서 매번 그 산장을 다시 방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그들이 처음 문을 열던 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문을 열 때마다 저 너머에는 갑자기 어떤 형체가 나타나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형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전에 겁에 질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가 다가올 때마다 귓가에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더욱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일은 점점 그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졌고 한밤중에 흐느끼는 소리가 불현듯 들리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몇몇이들이 댓글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귀신의 산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것은 그 글을 읽고 나서 다시 꿈속에서 그 산장을 찾은 그의 뒤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어. 돌아와. 그는 꿈에서 깨는 순간 옆방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문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던 그의 뒷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수많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혔지만 아무도 그 산장을 실제로 찾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안전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